1등급 부모가 1등급 자녀를 만든다. 언행일치, 솔선수범. 마시멜로 이야기에 언급된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 아룬 간디의 일화를 발췌 편집한 내용입니다. 간디의 손자인 아룬 간디가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은 그가 17세였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얻었다더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집에서 15km 떨어진 사무실까지 차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지. 사무실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면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지 말고 오후 5시에 데리러 오라고 했네. 시간을 지키라고 단단히 이르면서 말이야. 그즈음 그는 힘들고 고단한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정확히 5시에 사무실에서 떠나고 싶다고 말이지. 아룬은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차를 정비소로 끌고 갔어.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오니 정비공이 열쇠를 주면서 수리가 끝났다고 말했지. 이런 17세 소년에게 차와 한가한 5시간은 매우 위험한데요. 아서가 말했다. 맞아. 아룬은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극장이 보이자 들어가서 동시상영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 영화에 빠져서 시계를 볼 생각도 못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6시 5분인 걸 알았어. 차로 뛰어가서 아버지가 있는 사무실 건물로 급히 몰았어. 아버지는 홀로 건물 앞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아룬은 차에서 내리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그 바보 같은 정비공들 때문에 늦었어요, 아버지. 그들이 차의 문제점을 알아내지 못하다가 방금 전에야 수리를 끝냈거든요. 수리가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라고 말했지. 아룬의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어.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5시 30분에 정비소에 전화해 정오에 수리가 끝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죽도록 때렸겠지요? 아닐세. 아버지는 아룬에게 차 열쇠를 주며 말했지. 얘야, 차를 갖고 집에 가거라. 난 집까지 걸어가야겠다. 17년간 함께하면서도 난 너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집까지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또 그런 아버지였던 데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아버지는 걷기 시작했네. 아룬은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지. 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 천천히 차를 몰면서 제발 차에 타라고 빌었지. 아버지는 거절하고 계속 걸으면서 아니다 얘야. 집에 가거라. 집에 가. 라고만 말했지. 아룬은 집까지 가는 내내 아버지 옆에서 차를 몰면서 몇 번이고 차에 타시라고 간청했네. 그때마다 아버지는 번번이 거절했고 그들 부자는 5시간 반이 지난 후인 밤 11시 30분에야 집에 도착했지. 놀랍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더니 아룬은 이렇게 대답하더군. 그 이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대포사다 지음. 많은 분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의대에 합격하는 데 관심이 있겠지만 정말 관심 있는 부모님은 실제로 상위 1%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희망만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정말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에 관한 책을 최소한 몇십 권 정도 읽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자녀가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녀 앞에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거실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생의 학부모님이라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빠짐없이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님이 꽤 많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 댓글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올 때마다 연애 편지를 보듯 꼼꼼히 읽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로그의 글을 다 읽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분량의 글을 읽을 만큼 부지런하지 않다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 읽었다고 해서 그 글대로 행동하기는 힘들겠지만 안 읽은 분보다는 읽은 분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리더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니 인간관계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직급이 올라가서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그 후임자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동료들이 이상한 것이다로 결론 짓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나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관리해야 하는 후배 동료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나 그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책으로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돌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관련 책들을 무작위로 20권 주문해서 다 읽었고 그 책들이 추천하는 책을 또 20권 사서 읽고 난 후에 그 이론을 실제 회사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면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돌출해낸 리더십의 공식이 바로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입니다. 그래서 학원의 운영이나 선생님과 학생 관리에도 이 공식을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이 삶에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삶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적을 원한다면서 휴가를 가고 성공을 원하면서 늦잠을 잡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꾸짖으면서 부모님은 거실에서 깔깔거리면서 드라마를 보고 맥주를 마십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에는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십시오. 아이들이 먹든 안 먹든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십시오.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그냥 나가더라도 그냥 매일 상을 차리셔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침상을 차리는 것을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밥을 잘 먹으려 하지 않겠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보면서 자랍니다. 그 정성이 결국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절대 사라질 리 없을 것입니다.